할리우드 대작 오디세이가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양쪽의 말을 균형 있게 들어보고 세상을 넓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양말 브리핑. 오늘은 올여름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가하게 웬 영화 브리핑이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시간에는 이 영화가 과연 제대로 된 걸작이냐 또는 오게티를 찾아라와 같은 시시콜콜한 영화 비평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자 했던 의도와 개봉 이후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재밌는 보너스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먼저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각색한 영화죠. 약 3000년 전에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난 뒤에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지난 8월 5일 국내 개봉했는데 19일 만에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넘기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종 흥행 기록을 뛰어넘으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고대 신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야깃거리 그리고 놀란 감독 특유의 연출 기법과 장치들 그리고 출연 배우들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관객들을 끌어당긴 건데요. 먼저 놀란 감독이 오디세우스라는 신화 속 영웅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동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It was quite striking to me to realize that the world of Greek mythology had never really been addressed in a modern cinematic sense. And that's exactly the kind of opportunity you're looking for as a filmmaker. So I dove in really with the specific ambition of trying to bring one of the great adventure stories to a modern audience. 그리스 신화의 모험적인 이야기지만 현대적인 문제의식으로 풀어낸다면 충분히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원작에 대한 과감한 각색과 함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촬영 장비, 기법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같은 캐릭터도 컴퓨터 그래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제 모형을 만들어 촬영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디세이아 원작 내용을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생략을 하면서 고대 신화의 세계를 왜곡하고 원작의 재미를 퇴색시켰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영리하면서도 잔혹한 원작의 오디세우스를 전쟁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복잡 미묘한 성격의 고대 영웅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매력을 반감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놀란 감독은 왜 이런 각색과 연출을 했을까요? 감독의 말 잠시 더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came to look at the poem of the Odyssey with a view to adapting it as a film, I found a lot that was very relatable. To me, the poem it's earthy and accessible, and I wanted to tell it in a very grounded way that would bring that out for audiences. 놀란 감독이 현대인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꿨다는 것들,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다양한 비유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전쟁을 치른 뒤에 트라우마를 겪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든가 세이렌이나 칼립소 같은 여러 신의 유혹이나 망각의 열매 등도 현대인이 마주한 온갖 자극과 위험 요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아니라 놀란의 현대판 오디세이를 새로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고대인들이 가졌던 신화적인 생활 방식이나 정신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논란은 배우 캐스팅이나 극중 역할을 놓고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헬레네, 전쟁의 여신 아테나 역 등의 유색인종 배우가 파격적으로 기용됐죠.
전형적인 백인 미인상에서 탈피하고 1인 2역의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캐스팅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백인 주인공을 돕는 데 그칠 뿐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내진 못했다는 게 오디세이의 번역가 에밀리 윌슨의 지적입니다. 여신 칼립소나 오디세우스의 부인 페넬로페도 역시 원작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매우 축소됐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칼립소 역을 연기했던 배우 샤를리스 테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잠깐 듣고 올까요? So for me, it was kind of eye-opening. What I knew of Calypso was very one-dimensional, I'm ashamed to say. And the Calypso that Chris was interested in exploring was, to me, felt very human, with very human conflicted notions and emotions, and something that was just very grounded.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와 함께 지낸 오기기아 섬 장면은 아프리카 서사하라 해안에서 촬영됐는데요. 이것은 모로코가 강제 점령한 분쟁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영화가 정권의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여전히 오디세이가 상영되는 영화관에는 관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아이맥스 영화관은 거의 매진돼서 10만 원이 넘는 암표가 나온다고도 하죠. 또 오디세이 흥행 열기가 서점가로 이어지면서 원작 판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고전 문학 작품 읽으면서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어떤 영화나 드라마 또는 출판 관련 수상작들이 나올 때만 반짝하는 독서 열기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 영화를 계기로 고전 문학의 정수를 맛보고 독서의 기쁨을 만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놀란 감독이 서울에서 놀란 얘기 들으면서 양말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And then I had the pleasure of trying the salt bread, which is extraordinary, absolutely wonderful.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영화나 원작을 보면은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이름은 참 길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어렵기도 해서 좀 지나면은 기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좀 풀어봤는데요. 먼저 주인공 오디세우스.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난 오디세우스입니다. 여신 칼립소는요. 7년 동안 오디세우스를 사실상 섬에 가둬놓고 있죠. 눈을 잘 가렸으니까 가립소입니다. 오디세우스 부인 페넬로페 20년 동안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렸죠. 배를 짜면서 108명의 청혼을 부리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청혼자들을 배틀로 패버린 거죠. 오디세우스 아들 텔레마코스 실종된 아버지 행방을 찾아 나서죠. 어떻게 해요? 텔레파시를 마구 곳곳으로 발사했겠죠. 그래서 텔레마커스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 이건 좀 간단하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홀려서 헬렐레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쌍둥이 여동생 이름 기억나시나요? 클리타임 네스트라. 클리타임 네스트라.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건 다음 브리핑까지 퀴즈로 남겨두겠습니다. 대신 힌트 하나 드리죠. 클리타임 네스트라의 남편, 전쟁에서 돌아온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비참하게 살해하죠.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름 댓글에 올려주시면 선별을 해서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양말 브리핑 진짜로 마칩니다.